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그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누구나 원하죠. 네, 그리고 무언가를 배울 때 막 빽빽한 텍스트나 복잡한 숫자표를 마주하면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했지 진짜 막막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무식하게 정보를 머릿속에 막 구겨 넣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 데이터 안에 숨겨진 패턴을 딱 발견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한 뒤에 시각적으로 정보를 스캔해 넣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우아한 학습 방식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가 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 분야 실기 시험의 핵심이자 수많은 수험생을 좌절하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죠. 감지기 바닥 면적 기준을 시각화한 데이터 슬라이드들입니다. 이 감지기 바닥 면적 기준표는요, 사실 단순히 자격증 합격을 위한 어떤 암기 대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파편화된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뇌 구조에 맞게 체계화하고 또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 연구 대상이거든요. 오, 훌륭한 사례 연구 대상이다. 제공된 자료를 보시면 무려 28개의 숫자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거대한 표가 등장하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좀 숨이 막히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제 이 숫자들을 노트에 수십 번씩 써가면서 통째로 외우려고 들 겁니다. 깜지 쓰듯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다릅니다.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숫자표 이면에 존재하는 물리적 이유, 그리고 수학적 패턴을 찾아내서 마치 한 장의 아주 정교한 건축 도면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안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암기가 아니라 그 숫자들이 존재하는 논리와 패턴으로 접근하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표의 전체적인 틀, 그러니까 뼈대를 세우는 작업일 텐데요. 네, 뼈대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슬라이드 자료에 빈 표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건축물을 올릴 때 철골 뼈대를 가장 먼저 세우잖아요. 네네. 정보 습득에 있어서도 뇌 속에 명확한 서랍장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작정 숫자를 밀어넣기 전에 내가 어떤 구조의 공간에 정보를 배치할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아, 서랍장 만들기? 우선 가로축을 보면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요? 네, 차동식 스포트형, 그리고 보상식 스포트형, 정원식 스포트형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자리 잡고 있죠. 자료에서는 기억하기 쉽게 앞 글자만 딱 따서 차, 보, 정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이 가로축을 압축해 놓았습니다. 차, 보, 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단순히 글자로만 외우기 전에 이들이 왜 구분되어 있는지 그 성격을 살짝 짚고 넘어가면 뒤에 나올 숫자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이십니다. 차동식을 온도가 급격히 오를 때 반응하는 거고, 네, 급격한 상승에 반응하죠. 정원식은 뭐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원래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일정 온도를 넘었을 때 반응하는 원리잖아요. 정확합니다. 보상식은 그 둘의 특성을 합친 거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감지하는 물리적 원리가 다르니까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바닥 면적 기준도 달라지겠군요. 아주 중요한 맥락을 짚으셨어요. 바로 그 감지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각 카테고리 아래 세부적인 등급이 나뉘게 되거든요. 아, 세부 등급이요? 차동식은 1종과 2종으로 2칸, 보상식도 1종과 2종으로 2칸을 차지합니다. 2칸씩. 반면에 특정 온도에 도달해야만 반응하는 정온식은 상대적으로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종, 1종, 2종으로 3칸을 차지하죠. 아, 3칸. 결과적으로 가로축은 2 더하기 2 더하기 3, 즉 총 7개의 칸으로 뼈대가 잡힙니다. 네, 가로는 7칸. 그럼 이제 세로축을 볼까요? 세로축은 감지기가 설치되는 환경 조건입니다. 공간의 부착 높이에 따라서 4m 미만과 4m 이상 8m 미만이라는 두 개의 큰 층위로 나뉩니다. 높이 기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높이 조건 아래에서 건물의 구조가 화재에 강한 내화 구조인지 아니면 불에 잘 따는 기타 구조인지에 따라 다시 두 줄씩 세분화됩니다. 내화와 기타. 결과적으로 세로축은 총 4줄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가로 7칸, 세로 4줄, 총 28칸의 빈 서랍장을 머릿속에 먼저 쫙 펼쳐놓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보를 무작정 외우기 전에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논리적 공간을 구조화하는 게 왜 중요한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서랍장을 본격적으로 채워볼 시간입니다. 네, 채워봐야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째 줄, 그러니까 높이는 4m 미만이고 불에 잘 타지 않는 튼튼한 내화 구조일 때의 바닥 면적 기준을 채워야 하는데요. 네, 첫째 줄이죠. 이 슬라이드 자료에 아주 기발한 접근법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일종의 마법의 패스워드 같은 건데 패스워드 맞습니다. 바로 97762라는 숫자입니다. 첫째 줄은 이 전체 표의 기준선, 즉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베이스라인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이때 자료에서 제안하는 차부종 97762라는 비밀번호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산술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방금 가로칸이 분명 총 7칸이라고 정리했잖아요. 네, 7칸이었죠. 그런데 비밀번호 숫자는 97762 이렇게 5개뿐입니다. 칸은 7개인데 숫자는 5개라니 이걸 어떻게 다 채워 넣는 거죠? 그 부분이 이 암기법이 가진 아주 영리한 트릭입니다. 트릭이요? 5개의 숫자를 7칸에 맞추기 위해서 감직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거죠. 조금 전 가로축을 분석하실 때 앞부분에 있는 차동식과 보상식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네, 급격한 온도 변화에 반응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두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감지 프로필을 공유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 기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워드의 앞두 숫자 9와 7을 차동식과 보상식에 한 번씩 더 반복해서 배열해 줍니다. 와, 시야가 확 트이네요. 그러니까 차동식 1종과 2종에 9와 7을 넣고 그다음 보상식 1종과 2종에도 그 물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똑같이 9와 7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군요. 두 번 배열되는 것이죠. 이렇게 4칸이 먼저 채워졌습니다. 오, 깔끔하네요. 남은 3칸은 온도 자체에 반응하는 정온식의 특종 1종, 2종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비밀번호의 남은 3자리인 7, 6, 2를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주면 완벽하게 아귀가 맞습니다. 그럼 9797762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딱 떨어지는 거네요. 여기에 실제 바닥 면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뒤에 0만 하나씩 다 붙여주면 970, 970, 706, 20이라는 숫자가 완성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무작정 28개의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첫 줄이 전체 표를 통제하는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죠. 차보정 97762, 그리고 9와 7의 반복. 이 논리만 기억하면 가장 넉넉한 환경에서의 기본 면적 기준은 눈 감고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하셨어요. 이 첫 줄의 숫자들이 감지기가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넓고 기본적인 면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넉넉한 기준이다. 네, 이제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숫자들이 어떤 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줄어드는지 그 규칙을 추적해 볼 차례입니다. 뼈대와 기준선이 잡혔으니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줄은 높이는 여전히 4m 미만으로 갔지만 건물의 구조가 내화 구조에서 기타 구조로 바뀐 상황입니다. 네, 조건이 더 나빠진 거죠. 내화 구조가 콘크리트처럼 불에 강한 구조라면 기타 구조는 목조 건축물처럼 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환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불길이 확 번지죠. 환경이 이렇게 더 위험하게 변했을 때 감지기 하나가 책임지는 면적의 숫자는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나타난 수학적인 비율의 감소가 물리적인 화재의 위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수학이 물리적 현실을 반영한다. 네, 기타 구조는 화재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감지기 하나가 너무 넓은 면적을 책임지면 조기 발견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 촘촘하게 달아야겠네요. 맞습니다. 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죠. 그래서 첫째 줄의 면적 기준에서 대폭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슬라이드가 제시하는 핵심 규칙은 바로 절반으로 줄어들되 절반보다는 좀 많다라는 감각입니다. 절반보다는 좀 많다고요? 네, 절반보다는 좀 많다. 그냥 깔끔하게 딱 절반으로 떨어지면 수험생 입장에서 외우기 훨씬 쉬울 텐데 굳이 좀 많게 설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위험도를 반영해서 면적을 확 줄이면서도 시공 비용이나 현장의 제약 같은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무시할 수 없죠. 돈 문제도 있고 시공 편의성도 있겠죠.
그렇죠. 딱 절반으로 무자비하게 줄여버리기보다는 실무적인 여유 공간, 즉 일종의 안전마진을 약간 남겨둔 실용적인 타협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 안전마진. 첫째 줄의 숫자를 바탕으로 이 원리를 직접 계산해 볼까요? 차동식 1종의 첫 줄 숫자는 90이었습니다. 90의 산술적인 절반은 45죠. 45인데 규칙이 절반보다는 좀 많게니까 현장에서 감지기 간격을 45 단위로 딱딱 맞춰서 설계하기엔 좀 애매하겠네요. 네, 아주 번거롭죠. 그럼 45보다 조금 더 많은 깔끔한 10단위 숫자 50으로 실무적 타협을 본 거군요. 그 흐름대로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이 됩니다. 다음 칸인 차동식 2종은 첫 줄이 70이었죠. 네, 70이었습니다. 70의 절반은 35입니다. 35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둔 10단위 숫자, 즉 40으로 떨어집니다. 아하, 40.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상식 1종과 2종 역시 똑같이 50과 40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숫자를 유추해내는 과정이 훨씬 재미있는데요. 그럼 정원식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줄이 70, 60, 20이었잖아요. 네, 차례대로 해보시죠. 방금 배운 절반보다 좀 많게, 원리대로라면 70의 절반인 35보다 조금 많은 40. 이건 깔끔하네요. 그렇죠. 40입니다. 그런데 60은, 어라? 60의 절반은 이미 딱 떨어지는 30인데 이런 경우는 숫자를 더 올려야 하나요? 60의 절반인 30은 이미 그 자체로 현장에서 적용하기 아주 깔끔한 10단위 숫자죠. 아, 이미 깔끔하구나. 네, 자료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숫자를 더 인위적으로 올리지 않고 30 그대로 떨어지게 두었습니다. 아하, 그냥 30. 그리고 마지막 정원식 2종의 첫 줄 숫자는 20이었는데 이 20의 절반은 10입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 10제곱미터마다 감지기를 하나씩 단다는 건 경제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 너무 과도하다고 본 것이죠. 너무 촘촘하긴 하네요. 그래서 10보다 약간 높은 15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둘째 줄은 내화 구조인 첫 줄에서 절반으로 떨어지되 끝자리를 0으로 맞추어서 약간 넉넉하게 잡거나 최소한의 효율을 위해 15로 끝난다는 거군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과적으로 50, 40, 50, 40, 30, 15. 와, 이 절반보다는 좀 많다는 감각과 현장의 실무적 타협이라는 맥락을 장착했더니 두 번째 줄도 순식간에 머릿속 서랍장에 예쁘게 정리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확실히 뇌에 잘 박히죠. 자, 뇌화 구조와 기타 구조의 차이를 완벽히 이해했으니 세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높이가 4m 이상 8m 미만이고 구조는 다시 내화 구조로 돌아옵니다. 네, 높이가 변했습니다. 이번엔 층고, 즉 천장의 높이가 4m 위로 훌쩍 높아졌어요. 이건 베이스라인이었던 첫째 줄과 비교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층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화재역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닥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천장에 도달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기둥 모양으로 퍼지면서 그 밀도가 현저히 옅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감지기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책임 면적은 줄어들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죠. 무조건 줄어야겠네요. 이번에도 비교의 잣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첫째 줄입니다. 단 이번 규칙은 둘째 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장이 높아진 이 공간에서는 첫째 줄 숫자의 절반에 더 가깝게 혹은 정확히 절반대로 떨어진다는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아하, 다시 첫째 줄로 돌아가서 기준을 잡는다는 게 중요하네요. 네, 첫째 줄이 기준입니다. 첫 줄 숫자가 90, 70, 90, 70, 70, 60, 20이었잖아요. 천장이 높아져서 연기가 흩어지니까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럼 차동식 1종 90의 정확히 절반이니까 45, 차동식 2종은 70의 정확히 절반이니까 35. 이번엔 좀 많게 같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연기가 퍼지는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마진을 과감히 없애버린 결과죠. 아, 마진을 포기했다. 네, 같은 논리로 보상식 역시 45, 35가 됩니다. 정원식 특종은 첫 줄이 70이었으니 절반인 35가 되고요. 정원식 1종은 첫 줄 60의 절반인 30이 됩니다. 와, 안전을 위해서 얄짤없이 첫 줄의 절반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니까 계산 자체는 훨씬 직관적이네요. 네, 계산은 더 편하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은 45, 35, 45, 35, 30이 되는군요. 그런데 잠깐만요. 마지막 칸인 정원식 2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네, 비어있죠. 첫 줄 기준이 20이었으니까 절반인 10이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보면 아예 빈칸을 뜻하는 대시리어로 덩그러니 비어져 있습니다. 그 빈칸이 바로 이 표가 단순한 숫자 장난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단서입니다. 단서라고요?
정온식 2종 감지계는 여러 종류 중에서도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민감도가 낮다. 네. 그런데 천장 높이가 4m 이상으로 확 높아지면 화재의 열기가 천장에 닿을 때쯤엔 이미 많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아, 열기가 식는군요. 네. 즉 민감도가 낮은 정온식 2종으로는 그 높아진 천장의 열기를 화재 초기에 도저히 감지해낼 수 없다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죠.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설치 기준의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설치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미로 빈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외우기만 했다면 이 칸이 왜 비어있는지 평생 몰랐을 텐데 설명을 듣고 나니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원리를 알면 당연한 결과죠. 천장이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는 애초에 설계에서 퇴출당한다. 안전공학적으로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드디어 마지막 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넷째 줄만이 남았습니다. 높이는 4m에서 8m 미만이고 건물의 구조는 불에 취약한 기타 구조입니다. 가장 열악한 조건이죠. 천장도 높고 불에도 잘 타는 말 그대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최악의 조건이네요. 이 마지막 퍼즐은 어떻게 완성합니까?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의 규칙을 찾아보죠. 이번에는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글쎄요. 세 번째 줄이 같은 내화 구조인 첫째 줄에 영향을 받았다면 넷째 줄은 같은 기타 구조인 두 번째 줄에 영향을 받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이겠죠. 아, 같은 기타 구조끼리 묶어서 보는군요. 여기서 자유가 제시하는 개념은 기타 구조는 층고가 높아지더라도 내화 구조일 때보다는 그 수치가 항상 약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게 무슨 뜻이죠? 환경이 더 열악해졌는데 면적 수치가 더 크다고요? 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계산한 세 번째 줄 내화 구조와 비교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줄의 차동식 일종 숫자가 50이었죠? 네, 50이었죠. 이 50을 기준으로 천장이 높아졌으니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아까 세 번째 줄 내화 구조에서 우리가 45라는 수치를 도출해냈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절반에서 45. 기타 구조는 내화 구조보다 화재 확산이 빠르지만 그렇다고 50의 절반인 25까지 무지막지하게 줄여버리기보다는 세 번째 줄 내화 구조에 비해 조금 더 빡빡한 기준인 30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즉 둘째 줄 50의 절반인 25보다는 약간 근 30을 부여하는 거죠. 세 번째 줄에 45보다는 작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둘째 줄 50에 딱 절반인 25로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고 그 중간 어디쯤인 30으로 균형을 잡는 거군요. 네, 절묘한 밸런스입니다. 그럼 둘째 줄의 차동식 2종은 40이었으니까 40의 절반인 20보다는 약간 많으면서 실무적으로 깔끔한 숫자 25가 되겠네요. 네, 그 리듬을 타시면 완벽합니다. 보상식도 이 흐름을 따라 동일하게 30, 25가 되겠죠. 흐름이 딱딱 맞네요. 정온식 특종은 둘째 줄이 40이었으니 방금 전과 같이 25로 떨어지고 일종은 30이었으니 정확히 절반인 15로 떨어집니다. 네, 15. 그리고 마지막 정온식 2종은 어떨까요? 아까 세 번째 줄에서도 물리적 한계로 빈칸이었으니 조건이 훨씬 더 나빠진 넷째 줄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빈칸이 유지됩니다.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넷째 줄은 30, 25, 30, 25, 25, 15 빈칸이 됩니다. 와, 이렇게 해서 28칸의 거대한 표가 모두 논리적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다 채웠네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수험생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시각적 세기 장치를 하나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탐구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채운 표의 아래쪽 두 줄, 그러니까 층고가 4m 이상인 구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구간의 숫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내 표의 하단부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숫자들의 끝자리에 시각적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권합니다. 동그라미요? 첫 줄은 5로 끝나는 숫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줄도 맨 마지막에 15 하나가 있을 뿐이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 즉 높이가 4m 이상인 하단 구간을 보면 45, 35, 25, 15 등 5로 끝나는 숫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맞아요. 표의 아래쪽 절반의 숫자 5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혹은 무거운 숫자들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무리를 지어 있는 듯한 뚜렷한 시각적 이미지가 딱 그려집니다. 이 5로 끝나는 위치들의 패턴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뇌리에 도장 찍듯이 기억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각적 기억의 힘입니다.
아, 시각적 기억. 실전 시험장처럼 엄청 긴장되는 상황이나 또 현장에서 백지에 이 표를 빠르게 다시 그려내야 할 때 단순히 논리적 계산에만 의존하면 중간에 하나만 삐끗해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찔하죠, 진짜. 하지만 이 오들이 표의 하단부에 몰려있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머리에 박혀 있으면 내가 계산해낸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체 오류 검열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이중 안전장치를 달아놓는 셈이네요. 자, 오늘 우리의 탐구 여정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네, 정리해보죠. 먼저 가로 7칸, 세로 4줄의 뼈대를 튼튼하게 구축했습니다. 가로축은 차부정, 네, 뼈대가 가장 중요했죠. 첫째 줄은 마법의 암호 9776을 떠올리면서 9와 7을 반복해 90, 70, 90, 70, 70, 60, 20이라는 베이스라인을 잡았죠. 아주 훌륭한 기준선이었습니다. 둘째 줄은 구조가 열악해지니 첫 줄에서 절반으로 떨어지되 실무적 마진을 두어서 절반보다는 좀 많게. 네, 약간의 여유를 뒀죠. 셋째 줄은 천장이 높아졌으니 첫 줄을 기준으로 마진 없이 정확히 절반 혹은 그에 가깝게. 아주 보수적으로요. 마지막 넷째 줄은 둘째 줄을 바탕으로 리듬을 타며 채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 하단부에 포진한 숫자 5들의 별자리를 상상하며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세기를 박았습니다. 완벽합니다. 복잡하기 짝이 없던 28개의 삭막한 데이터가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과 화제 역학적 의미를 가진 한 폭의 지도로 우리 머릿속에 안착했네요. 오늘 우리가 이끌어낸 결론은요. 단순히 효율적인 암기법을 하나 배운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어떤 화두인가요?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구조가 튼튼한 내화에서 취약한 기타 구조로 달라질 때마다 감지 면적이 이렇게 일정한 비율과 리듬을 타며 정교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수치로 확인했죠.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연기와 열기가 공간 속에서 퍼져나가는 물리적 법칙 그 자체가 아주 정교한 수학적 패턴을 띠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물리적 법칙의 수학적 패턴.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숫자표는 단순한 수업용 데이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재와 열기의 치명적인 움직임을 공간과 높이에 따라 치밀하게 계산하여 포착해낸 화재의 지형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화재의 지형도라. 진짜 귀찮게 외워야 할 숫자 무더기가 갑자기 생명을 가진 물리 법칙의 기록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숫자에 다묵인 이유를 파고드니까 이 지식이 훨씬 더 묵직하고 가치 있게 다가오네요. 바로 그게 진짜 공부의 묘미죠. 지식을 단순히 머리에 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사용하게 만드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이 지형도가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각인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학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워줄 새롭고 지적인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